조정훈 당선인 캠프의 대변인으로 맹활약했던 이효원 서울시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2주 동안 방송을 못 나오고 캠프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예. 거의 3주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제가 소식은 그래도 접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피말리던 상황이었잖아요. 마포갑이라는 지역이. 그렇죠. 우선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간단하게 이번 선거 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번 선거 활동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들, 캠프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조정훈 의원이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기를 잡아서 네. 사실 기분은 많이 좋죠. 정말 박빙의 승부를 하고 결국에는 599표라는 그러니까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기분이 너무 좋기는 한데 또 우리 당의 현재 전반적인 판세 자체가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참패를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좋으면서도 참 많이 이거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 이제 6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출구조사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캠프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그다음 이제 개표 현황까지 계속 새벽까지 이렇게 쭉 다 같이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몇 %가량 뒤지는 걸로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예. 출구조사 딱 정말 이렇게 떴을 때 네.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한 3초 정도 이렇게 정적이 흘렀어요. 이게 뭐지? 약간 아무도 이런 소리를 안 내고. 네.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고 예. 또 이제 여러 이제 그 언론사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보통 한 7%에서 8% 정도 지는 것으로 대부분 나왔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채널A 출구조사에서만 네. 한 1% 정도 차이로 또 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다 지는 걸로 나왔던 거예요. 출구조사 다 지는 걸로 나왔고 예.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도. 여론조사도 예. 다 지는 걸로 나와서 그렇죠. 이게 현장에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현장을 저희가 다니고 그렇죠.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로는 좀 그래도 이건 해볼 만한 선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출구조사 이런 결과들이 참 안 좋게 나와서 사실은 좀 계속 불안한 마음을 한켠에서는 떨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어제 어느 순간부터 몇 시가 좀 지나고부터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어제 11시, 제 기억으로는 11시 네, 밤 11시. 45분에 11시 45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제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을 손에서 못 대고 예. 계속 이렇게 리프레시 하면서 이제 예. 당연히 캠프에서도 이거를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또 그렇죠. 시간이 또 있고 이렇게 반영이 좀 정확하게 돼야 왜냐면 또 중간중간에 막 누가 뭐 2,000표 이겼대 뭐 4,000표 이겼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예. 그게 약간 정확하지 않은 분들도 그렇죠. 좀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쨌든 반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네. 표가 올라갈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스크린샷을 계속 막 찍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네. 11시 45분쯤에 네. 저희가 44표까지 따라잡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49분쯤 됐을 때 네. 200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딱 역전 골든 역전. 크로스. 네. 골든 크로스를 딱 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600표, 100, 1,800표 뭐 이렇게 좀 늘어가다 2,000표까지 이제 점점 이렇게 차이를 벌이고 있다가 예. 마지막에 그 관외 투표? 관외 사전 투표 딱 그게 반영이 되면서 예. 599표 차이로 확 좁혀졌어요.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도 미리 이제 캠프에서 사실 한 새벽 2시 정도쯤 예. 이미 이겼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게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바로 이제 그 당선, 뭐 예. 유력 이런 예. 딱지가 붙을 줄 알았는데 그게 1시간 동안 안 붙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안 붙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한 3, 4시까지 봤거든요. 아니, 계속 개표율이 그대로인 거고 그러니까요.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일 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예. 도대체 왜 서로 그 안에서 왜 안 예. 올라가지 왜 안 예. 올라가지 이러고서 한 1시간 동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 이제 3시쯤 되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딱 최종 이게 먼저 야. 네, 예, 그 그때 다 온라인에 먼저 이렇게 선관위 온라인에 먼저 이게 예.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그 TV 아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저희가 반영되는 걸 확인을 하고 당선 딱지 붙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환호성을 질렀었죠. 야, 엄청 기쁘셨겠네요. 막. 그쵸. 예, 이게 출구조사 다 지고 여론조사 다 지고 근데
막판의 결과에서 막판 뒤집기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약간 느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캠프 자체에서도 네. 사실은 몇백 표 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몇백 표 차이다. 이거 정말 몇백 표 차이로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승기를 잡을 것이다라는 야. 그런 좀 믿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사실 마포가 파면은 험지로 꼽히거든요, 진짜. 마포 저도 동네 가봐서 알겠지만은 사실 홍대가 있는 지역이 마포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대가 있는 지역이 마포을이고 마포을하고 갑하고 또 이게 동네 분위기도 달라요. 근데 마포갑을 나뉠 것 없이 구분할 것 없이 일단 험지 중에 험지고 민주당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거의 그냥 민주당 이름 달고 나가면 당선되는 동네로 분류가 되던 평가를 받던 곳이 마포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선 그 노웅래 의원이 일단 그러니까요. 사선을 했었고 그쵸. 이번 총선 전까지 3선을 내리 3선을 12년 그쵸. 동안 12년 이제 동안 텃밭을 가꿨었고 그 전에 물론 이제 저희 쪽 보수 진영에서도 이걸 가져가기는 왔다 갔다 한 적은 있기는 한데 예. 어쨌든 노웅래 의원이 사선을 했고 그 위에 이제 그 전에는 노웅래 의원의 아버지 그렇죠. 가 이제 또 5선을 했던 네. 그래서 그 부자가 노씨 부자가 9선을 그렇죠. 했던 9선이면은 36년이에요. 야, 네, 대단하죠. 그런 네. 지역이라서 사실 예. 마포갑이 정말 쉽지는 않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네. 저희가 탈환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선거 가까워질수록 서울에서 박빙이다, 접전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김흥중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김병민 후보, 윤희숙 후보, 전희경 그리고 전주의 후보, 강동갑도 진짜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장진영 후보, 박용찬 후보, 영등포 의뢰. 그러니까 접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아까워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5% 차이로 진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에서. 그만큼 서울이 실제로 박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 경기권에서도 박빙으로 진 지역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남갑, 추미애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용 후보. 굉장히 접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따라왔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판에 따라왔었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마포 도봉갑도 굉장히 좀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막판 그 분위기 상승, 흐름 상승 이런 걸로 이어졌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조금 네. 밀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좀 막판에 좀 결집을 하게 됐던 게 아닐까. 보수 결집이 됐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사전투표 음. 이후로 네. 이제 약간 뭔가 이게 좀 결집이 되는 그런 느낌이 현장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전 투표 이후로 네. 그러니까 그 이후 딱 2, 3일 네네네. 네, 그 기간 동안 네. 뭔가 이렇게 좀 현장에서 다녀봐도 네.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돼. 왜냐하면 네. 사전 투표율이 또 높다고 했고 대부분 그렇죠. 이제 네. 또 보수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서는 뭔가 사전 투표에 대한 이런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좀 투표율 자체가 많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네.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 합시다. 우리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좀 못 믿겠어서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본투표하겠다. 네, 본투표를 하겠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약간 민주당이 뭐 자기네들이 좀 승전기를 먼저 잡았다. 이게 예. 뭐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네, 그렇게 이제 약간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가다 보니까 예. 좀 보수 진영에서도 이게 좀 결집을 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효과도 조금 있지는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주목할 지역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 예. 그러니까 마포 갑에서 캠프 대변인으로 계셨잖아요. 맞아. 저희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조정훈 후보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캠프 활동하시면서, 선거 활동하시면서. 네. 어떤 분이세요? 옆에서 보시면은. 정말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었어요. 뭐 네. 예전에 원래 그 조정훈 후보 의원실이 네. 국회에서는 DMZ로 통한다. DMZ요? 네. 그 북한과 맞대고 있는 DMZ?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에서 이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현수막을 걸 때도 이렇게 좌와 우를 넘어 앞으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대화가 가능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네. 뭐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할 것 없이 이렇게 네. 이 의원실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많이 다른 의원들이 다 드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의원실 자체에서
우린 항상 뭐 영감님 뭐 아니면 우리 이제 그 의원님이 안 계시면 네. 이제 우리 영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예, 하잖아요. 애칭이죠, 애칭. 네. 예. 네, 영감 아니면 네. 뭐 우리 의원님 이렇게 네. 말들을 하는데 지칭을 하는데 근데 이 의원실에서는 서로 이제 님자를 붙여서 뭐 예를 들어 윤호님, 네. 뭐 효원님 네. 그리고 심지어 의원님께도 네 정훈님 이렇게 아, 의원님 다들 아니라 정훈님? 네 의원님이라고 조정훈 안 의원실 부르시고 자체가? 네. 오. 네, 정훈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정말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이런 그 서열, 위계 서열 이런 네. 것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고 의원실 자체에서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가 통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좀 이런 부분들을 네. 좀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의원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이건 정말 사이드 스토리기는 한데 예. 저희가 이제 시구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 뒤에 이제 커피 그 머신? 머신이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커피 그 캡슐 머신 뭐 네. 이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 제가 회의를 갔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예.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저거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의원님이 혼자 이렇게 예. 들어오셔가지고 커피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죠. 보통 뭐 비서관들이나 예. 갖다 달라 커피 한 잔만 달라 그렇죠.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는데 벌써 지금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이제 예. 직접 오셔가지고 커피를 내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 뭐 그런 것까지야 예, 뭐 예. 뭐 그래도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커피인데 그쵸, 뭐 그런 건 예. 혼자 할 수 예, 있지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안에 커피 머신 캡슐 이미 쓴 거 있죠. 네. 그것도 다 꺼내가지고 의원님이 직접 다 버리시고 예. 저희는 이렇게 회의를 다 같이 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의원님이 혼자 가서 커피 머신 도와주지 집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당연한 거였구나. 예. 아무도 신경을 예. 안 쓰고 계속 예.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문화가 되게 이미 익숙하게 자리 잡아 있는 곳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좀 색다른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훈 이제는 당선인이죠. 당선인 조정훈 당선인이 이렇게 환호하는 꽃다발을 메고 환호하는 이런 것들 어제 캠프에서 결과 나오고 나서 울었던 사람이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엉엉 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 진짜요? 네. 폐색이 짙었으니까 원인도 오셨나요? 저는 약간 그냥 그런 그런. 왜냐면 사실 예. 저도 약간 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동안 저희가 예. 대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딱 발표가 나면 이렇게 감격의 눈물이 감격이 할 예. 건데 이 계속 언제 나는 거지? 예. 왜 안 나와요? 뭐예요? 막 울었다가 안 이러다가 되면 이제 또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 약간 이렇게 좀 눈물 포인트는 좀 약간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김재석 도봉갑 후보 저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요 도봉갑 주민들을 진짜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도봉갑 지역구가요. 김재석 후보가 이 도봉갑이라는 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4년이 아니죠. 그 이전부터 엄청나게 진짜 막 김재석 후보가 몸이 좋거든요. 헬스를 좋아해가지고 몸이 엄청 좋아요. 근데 그 체력을 다 도봉갑에 써요. 헛된 데도 안 써요. 헛된 곳에 안 씁니다. 그냥 다 도봉갑 지역에서 막 체력 쓰고 일 열심히 하고 항상 무슨 사건 사고 나면은 달려가거든요. 저도 그걸 봤어요. 눈으로. 이번에 도봉갑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차은우보다 아이돌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었던 안규령 후보, 민주당 안규령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도봉갑에서요. 도봉갑이라는 지역이요. 지난 20년이죠? 16년입니다. 16년 동안 보수가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된 거예요. 자, 김재석 후보의 당선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정말 고무적이죠. 네, 도봉에서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근데 사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예. 그 안기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렇죠, 많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예를 들어 뭐 저희 마포갑에서도 이제 이지은 후보의 이런 개인적인 그 사적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거나 이러는데 이 안기령 후보의 그 지역구 이름, 동네 이름도 네. 잘 모르고 뭐 다른 옆 지역구 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그렇죠. 뭐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자님 취재도 그렇죠. 예, 하셨죠, 기사도. 제가 썼죠, 예. 네, 네. 그런데 근데 보니까 그게 그냥 기사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도 이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발언들 자체가 이렇게 뭔가 외부인들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거기서 여기 네 지역구 아니야, 지역구 알고나 선거운동해, 아니면 이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예. 대답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민들이 그런 지적들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면 저거는 소문 금방 날 텐데 지역에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저기는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설마 저렇게까지 하는데 질까? 약간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그거거든요. 시장을 가서 이런 것들이 한 명이 이거를 광경을 목격하면은 돌아다니면서 그 이번에 파란 옷 입고 그 젊은 여성분 있잖아. 그분 동네 이름도 모르던디? 이러면서 막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진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지는 걸로 나왔어요. 추구조사는 심지어 엄청 크게 맞아요. 벌어진 걸로 나와서 네, 네. 저는 야 진짜 이 도봉갑이라는 지역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 간에 심지어 동네 지역구 이름도 몰라서 이렇게 쩔쩔 매는 후보가 나와도 당선이 되는 곳이 도봉갑인가라고 했는데 대역전 드라마를 읽어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새벽에 골든크로스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참 대단한데 이 김재석 후보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제가 또 청년정치학교 맞아요. 2기고 예. 제가 이제 3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저희가 지난 총선 21대 총선이 그때쯤 이제 처음 알게 됐었어가지고 그때 같이 조금 활동을 하고 같이 그때 당시 광주도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광주도 한번 가서 5.18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광주도 다녀오고 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서울 지역이 좀 놀라운 것이 많은 게 나경원 후보 드디어 진짜 4년 만에 다시 의원 배지를 달게 된 거죠. 나경원 후보마저도 심지어 여론조사, 출구조사에서 오히려 상대방 후보, 민주당 후보가 높게 나왔거든요. 저는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니 나경원마저 진다고? 근데 제가 나경원 후보 캠프를 갔었어요.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랬는데 이 2030 동작 의뢰 2030들이 나경원 후보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런 지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현장 취재를 가면서. 근데 설마 진다고 했는데 막상 추구조사 까보니까 아니었죠.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도봉갑 김재석 후보, 마포갑 조정훈 후보, 용산의 권영세 후보 등 이번에 서울이 11곳이 됐잖아요. 국민의힘이. 비강남권에서도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과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후보들의 개인기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서울에서 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올라와서 영향을 좀 끼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전반적인 판세를 봤을 때 당연히 저희가 참패를 하기도 했고 또 특히나 이제 그 딸 명의로 11억 불법 대출 받았던 그 경기 안산시 갑의 양문석 후보. 양문석 후보. 네. 그리고 또 우리 딱 그 직전에 되게 많이 논란이 됐었던 그 양문석 후보랑 또 그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그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또 이제 막말 논란이 터졌었던 그런 후보들이 이번에 다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정말 안타깝게 이런 사람들은 국회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더불어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높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약간 모두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출구조사를 바라보셨던 모든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정훈 후보도 점점 그러니까 11시 45분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처음 깠을 때는 이제 조금씩 이기고 있다가 중간에 뒤집어지면서 11시 45분까지 계속 뒤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제가 캠프에서 6시부터 앉아 있었는데 거의 한 5시간 동안
계속 자기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럴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까지 다른가?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고 예. 사실 결과적으로도 저희가 0.6% 599표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반성할 점은 있다. 비록 이겼지만 그래도 그 표차가 상당히 작은 걸 보면서 좀 반성을 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세 자체가 정권 심판론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강남 3구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좀 탈환을 한 지역들 특히 도봉, 마포 그리고 용산은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었지만 동작 이렇게 탈환을 한 것을 보면 이 후보들이 정말 그동안 그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하고 개인기로 정말 참 잘 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긴 지역만 가지고 언급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준비를 했어요. 여기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긴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이겼는데 언급 한 번 안 해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안 그래요?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